부인이 남편 몰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남편 인감 등을 제출하고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해당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과 자타공인 수사달인 이종근 차장검사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자신이 수조 원대 은닉재산이 있다고 주장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에게 차량 운전을 맡긴 경우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악소녀 송소희 씨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로 열겠습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까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어떤 사연인가요? 네, 경북 청도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어느 날 이제 김 씨는 자택에 도착한 서류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자신이 10년 전인 2006년 1월 이제 1,427만 3천 원의 채무 연대 보증을 썼다면서 이제 캐피털 회사에서 해당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 캐피털 회사가 상환을 요구한 이 채무액에는 연 24% 이자까지 붙었는데요. 네.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씨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금액이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김 씨가 황당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자기가 연대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데 이제 연대 보증을 섰다면서 채무 상환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뭐 본인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네. 이제 김 씨랑 이혼한 전 부인이었던 정 씨가 캐피탈 회사를 끼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그 회사 차량을 구매하면서 네. 이 차량 구매 대금이 채무로 남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이 과정에 전처인 정 씨는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을 캐피탈 회사에 제출을 하면서 네. 당시 이제 남편 김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김 씨와 정 씨가 이혼을 하고 이 전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자 채무 시효 만료 직전에 이 캐피털 회사가 연대 보증인으로 돼 있는 김 씨의 해당 채무를 변제하라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아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부인은 어떻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거기에도 이제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요. 네. 전 부인이 대출받을 당시에 이제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 씨가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뭐 감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 대신 경제 활동을 전담을 했던 부인이 네. 이제 남편 명의 인감이나 위임장, 신분증 등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정신병원에 갇힌 건 또 이제 억울한데 이제 네.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 사람을 이제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냐라고 억울해하면서 네.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이제 도움을 네. 요청하게 됐습니다. 캐피털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인감이나 위임장, 신분증 등 받을 서류 다 받은 건데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재판에서는 이 연대보증 계약이 이제 유효한지 이게 핵심 네. 쟁점이 됐는데요. 캐피털 회사 측에서는 이제 민법 제 832조를 들어서 네. 이제 일상가사 이 대리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이제 설사 김 씨가 대출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부는 이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 부인인 정 씨가 이제 맺었던 이 연대보증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공단은 김 씨가 이제 인감과 신분증, 김 씨의 이제 인감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전 부인 정 씨가 과사와는 관계가 없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차량 구입에 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재판부는 이제 공단 손을 들어줬고요. 네. 채무와 이자를 김 씨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연대보증 계약이 전 부인이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 행위라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 이 한창원 법무관은 남은 인생을 자신도 모르는 빚으로 이제 고통받을 뻔한 아찔한 경우를 구조해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뭐
대출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썼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무관 말대로 정말 아찔한 경우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지원단은 장관 직속으로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단장은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고 부단장은 지난 2016년 수사 달인해주는 제1호 1급 블랙벨트를 받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취임 직후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던 이종근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원포인트 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검찰과 인연이 없는 민변 출신 변호사와 검찰을 잘 아는 자타공인 수사 전문가를 단장과 부단장 투톱으로 앞세워 검찰개혁에 매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로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개혁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 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앞서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달 중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 등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조 장관을 파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희대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던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늘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수조 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앵커 브리핑,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진 2016년 12월부터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해 최순실 씨 은닉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아 최순실 씨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고소장에서 안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을 적시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현재 화폐 가치로 300에서 400조 원에 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상당수가 박 대통령 사후 최태민 목사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순실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사드까지 좌지우지한 게 사실이라면 최순실 씨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로 불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고소장을 통해 록히드 마틴사 회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사드 도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제는 과거 본인과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했다고 고소장 접수 배경과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기자들이 찾아온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을 두고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 논란을 보면서 본인의 딸 정유라 씨 생각이 많이 난 모양입니다. 한편 조 장관의 딸은 어제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려나와 허위, 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표창과 인턴 증명서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공소장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두 쪽짜리 공소장엔 피고인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국 장관이 부인의 범죄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국회에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피사실 공표 금지와 위반 시 감찰과 검사 징계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공보 준칙 개정을 두고 조국 가족 보호용 개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일가가 받는 여러 논란과 의혹,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모로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법무,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후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를 훔쳐 따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 덜어는 오해와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로남불이라는 반대 진영의 비판에도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예정된 수순에 매진할 걸로 보입니다. 조 장관 주변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가 닿을지, 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환부를 얼마나 도려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연예인의 차량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 해지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국악 소녀로 유명한 송소희 씨 얘기입니다. 현재 만으로 22살이라고 하니까 6년 전이면 16살 때인데요. 2013년 7월 송소희 씨와 아버지는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 씨와 수익 배분을 5대5로 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하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 씨 아버지가 A씨를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 대표는 동생은 무죄라며 송소희 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에 송소희 씨의 아버지는 2013년 11월 소속사 대표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14년 6월엔 기획사 대표 동생이 성폭행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송소희 씨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산금과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 동생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송소희 씨 재판에선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송소희 씨 아버지가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낸 2014년 6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걸로 판결했습니다.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 씨의 연애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송 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인 2014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의 절반과 매니지먼트 투입 비용은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기획사 대표 동생이 약물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소속사 가수는 기획사 대표, 그러니까 형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만 아는 사연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마약 성폭행 논란 등 일련에 드러난 사건만 봐도 정말 말 그대로 연예계는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빛과 어둠, 햇볕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걸그룹 등 상당수 연예인들이 미성년자인 국내 연예계 현실에서 대법원 오늘 판결이 연예 기획사들의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강제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